매일 정신없이 사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지나고 보면 달라진 건 없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건 열심히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제 인생에서 성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직장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 개발은 꾸준히 하는데 막상 새해가 되면 변하는 게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은 그 찝찝한 기분 다들 아시죠? 저도 그렇게 나이만 먹다간 인생이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나 성공한 사업가나 100억대 자산가는 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24시간을 어떻게 사는지에 더 집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사용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를 바쁘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한 가지 일을 쭉 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처리하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뭔가 하루를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효율은 안 나오고 그냥 시간 낭비만 한 거더라고요. 뇌과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양치하면서 핸드폰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나는 운전하면서 전화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의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일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쪽 귀로는 영어를 듣고 한쪽 귀로는 일본어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뇌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해야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A라는 일에 집중하다가 B라는 일로 넘어갈 때 바로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처음부터 시속 100km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천천히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일을 시작하고 10분 뒤부터 몰입 상태가 된다고 해요. 즉 여러 가지 일을 나눠서 하게 되면 1과 1 사이에 10분 이상의 버퍼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바른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모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한 일일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 뭘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메모장에 우선순위대로 적어두죠. 자기 전에 적어도 되고요. 저처럼 다음날에 일어나서 적어도 되고요. 순서는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핵심은 아침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만 세우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만큼 중요한 게 분기 목표, 한 달 목표, 그리고 하루 목표거든요. 애초에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날의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정신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작게 쪼개는 것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년은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모아야 돼요? 한 달에 대략 83만원 정도 모으면 되겠죠. 그럼 한 달은 30일이고 83만원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27,000원씩 모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하루 목표는 더 버는 일을 하거나 27,000원 이상을 아끼는 게 매일매일 우선순위가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직하기, 유튜브 하기, 블로그 하기, 돈 모으기, 다이어트 하기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세워두는데 그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목표랑 연관이 있는 행동을 하지가 않더라고요. 1년에 1000만원 더 모으는 게 목표인데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27,000원을 매일 남기는 게 핵심 목표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매일 목표를 세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목표랑 상관없는 것을 하는데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워놔도 덜 중요한 걸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끝나고 자려고 눕기 전에 내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나라도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관련된 게 없으면 무조건 하나라도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의 목표를 못 이뤘다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뺏겨서 다 못했는지 돌이켜보면은 앞으로는 이 행동은 안 해야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구글 캘린더에 정리를 하면은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더라고요. 혹시나 구글 캘린더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튜브나 쓸데없는 만남 같은 거에 뺏겼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만남은 물론이고 단톡방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저처럼 돈을 모으고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말고 내가 어디서 시간을 뺏겼지?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벌리나? 친구들을 만난다고 돈이 더 벌리나? 유튜브를 보고만 있는다고 돈이 더 벌리나?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낭비되는 시간만 제거를 하고 그 시간을 내 목표와 관련된 행동으로 채워도 인생이 2배는 더 잘 풀리실 텐데 여기에 추가로 하루를 48시간처럼 살려면 버려지는 시간까지 플러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동하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도 의도치 않게 버려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까지도 내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들로 채우게 되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버려지지 않고 모두 성장을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진짜로 중요한 두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시간 관리의 핵심인 겁니다.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몰입과 집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워렌 버핏은 성공하려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종이에 써보고 그 중에서 5가지만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였던 나머지 20가지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죠. 시간이 말로만 짧다고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짧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6시간이죠. 자는 시간에는 생산적인 활동은 할 수 없을 테니까요. 16시간 중에서도 9시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니까 9시간도 쓸 수 없는 시간이겠고 그 중에서도 매일 남는 7시간을 무작정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워렌 버핏은 5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돈에서의 자유인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있으면 가족이 하는 걱정의 90%는 사라질 거고 심지어 돈이 있다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이걸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한정적인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일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시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자산인데 모두가 가진 24시간에 동일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쉰다고 해서 남들처럼 노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 하루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 시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우선순위가 생긴다면 불필요한 모임이나 만남도 자연스럽게 거절하기 쉬워질 거고 또 몇 번 거절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저 빼고 알아서 잘 놀더라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포기를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약속은 저녁으로 미루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장 활발한 시점인 아침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뇌를 쓰지 않아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밀린 집안일을 한다거나 강아지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시간도 아까워서 뭔가를 들으면서 해요. 아까 제가 버려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간들을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오디오북 같은 거를 들으면서 이 시간조차도 자기계발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죠. 어쨌든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하루를 바쁘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데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려면 먼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표는 세웠지만 생각보다 쓸데없는 걸 하느라 버려지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걸 파악하고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시간들도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동하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을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쉬는 시간을 따로 빼두지 말고 이 시간조차도 온전히 내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시간이 남을 위해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확보한 내 시간을 복리로 계속 쌓아가야 되죠. 이전에 복리에 관한 영상도 업로드했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살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싶으실 텐데 저도 예전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망나니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놀고 먹을 때가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뭘 해야 될지 알고 이걸 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오히려 답답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말로는 성공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고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간절하지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이 넘쳤지만 저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보다 훨씬 좋은 시간 관리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돈과 관련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